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 대기업 코테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뭐 예전부터 이제 얘기하지만 코딩 테스트를 안 보라고 한 게 아닌데 그 어떤 뭐지 그 팀 어그로꾼들이 와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대기업 코테 얘기도 하고 팀노바 이제 여러 이제 학생 그 졸업생들 근황 얘기도 졸업생 근황도 하나 얘기하고 뭐 이렇게 여러 얘기를 복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면은 제가 이번에 향기라는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이 향기라는 친구인데 이제 여자의 이름 같지만 남자예요. 근데 향기라는데 얘 되게 어려요. 고졸이고. 근데 이제 오늘 온 거야. 제가 근데 되게 힘들어가지고 예전에 그 졸업생들한테 징징댄 적이 있거든. 아, 정말 이제 접고 싶어가지고 그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아니 내가 이 정도 실력 있고 진짜 100% 취업 다 시켰는데 내가 이래야 되나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 100% 취업이 얼마나 힘든 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재용이 키운 삼성 소프트웨어 사관학교 취업률 60% 뚫었다. 이게 60%로 기사가 나요. 사피가 60%로 기사가 난다니까. 3년 동안 취업률이 62%래요. 팀노바 100%고요. 1년 반 동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100% 그만큼 힘들다니까요. 이게 있을 수가 없을 수준의 그런 기적적인 경지에 올라 있다니까 팀노바는. 네, 아무튼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팀노바의 그 졸업생들의 미친 연봉 상승률은 가히 지존급입니다. 그거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가 2월에 들어가서 11개월 만에 연봉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연봉 정확히 공개는 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온 거야. 제가 졸업생들한테 야 뭐 좀 해줘라고 하기가 좀 그래요. 제가 남한테 베푸는 스타일이긴 한데 남한테 뭔가 잘 받아먹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뭔가 사달라고 한 적도 없고 애들한테 뭐 해달라고는 그렇게 잘 안 해요. 진짜 막 중요할 때 정말 사정사정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 웬만하면은 저 남한테 그렇게 막 이런 거 달라고 얘기도 잘 못하거든요. 근데 한기가 그때 제가 되게 안쓰러웠나 봐요. 제가 워낙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결과는 항상 최고인데 결과랑 어떤 그 너무 다르니까 이제 현실이랑 너무 다르니까 나이 이상 나는 최고의 교육을 하면은 최고의 결과와 최고의 교육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열광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냥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하는 교육을 원하는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았어요. 제 생각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는 그 극단적으로 가장 잘하는 교육은 굳이 한국 시장일 필요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왜 한국에 태어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 이런 결과를 부트캠프로 막 해가지고 진짜 와 실리콘밸리에서 냈으면은 지금 난리 났을 텐데. 그래서 내가 가끔 한국인으로 태어난 게 되게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되게 하소연을 했었는데 이 1000만 원 거의 오른 거 그때 그걸 기억을 하고 이 친구 그게 벌써 이제 한두 달 전인데 그때 기억하고 이제 이번에 연봉 협상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들어갈 때 연봉도 높았거든요. 얘 고졸인데도 연봉이 높았는데 지금 1년 만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올리면은 얘 진짜 몇 년 안에 한 6천 넘겠어. 1년 2년 안에 6천 넘겠어. 그래서 고졸이 이렇게 그러니까 고졸들 애들이 제가 조금 편애를 하긴 해요. 왜냐면 애들이 워낙에 상처가 많으니까. 그리고 제가 좀 더 채찍질을 하는 경향은 있어. 왜냐면 더 독해져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학력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크리티컬하니까 어쨌든 저런 걸 보면서 다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결과는 항상 최고고 연봉 인상률이 미쳤어요. 그러니까 모두 막 1000만씩 오르고 막 그런 건 아닌데 근데 보편적으로 진짜 많이 높게 올라요. 500 이상 오르는 애들도 많고 막 진짜 진짜 그 회사에서 엄청 열심히 일했나 봐요. 거의 1년도 안 됐는데 저렇게 올려주는 거 보면 진짜 놀랬어. 그래서 그냥 진짜 근데 하긴 뭐 인서비 같은 경우도 뭐 이게 인서비가 3기 초반에 들어온 친구가 그런데 걔도 뭐 연봉이 거의 뭐 8천 가까이 되니까 2년 만에 향기도 이제 1년 만에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얘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나이도 되게 어려요. 25살인가 그밖에 안 됐어. 근데 가끔 하면서 진짜 결실을 맺는구나 이런 생각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한국에서 코딩 교육하는 건 사실 너무 힘들어요. 그냥 별로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좀 있어. 그래서 가끔 그냥 개발자로 다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그냥 별 차이 몰라.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현업에서는 이렇게 치이지. 현업에서는
현업에서는 연봉 높다고 치고, 물론 그렇다고 해도 지금 줄 서서 기다려가지고 그 개발자 소개시켜달라는 기업들이 지금 추두룩 빽빽합니다, 지금. 지금 졸업생이 없어서 못 보내지만, 근데 이제 커뮤니티에 있는 개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연봉이 되게 높으니까 그거 가지고 열등감 막 부리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신입들한테 무슨 열등감을 그렇게 해. 그냥 조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4천대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나는 걔네들이 좀 이해가 안 돼, 솔직히. 그리고 그것도 좀 되게 짜증나고 자꾸 막 거짓말 하잖아. 억측하고 거짓말하고. 그래가지고 막 자꾸 자기들끼리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이번에도 단톡방에 어그로꾼들 와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 다 내보냈는데, 그니까 아예 좌표 찍었어. 몇 명이서 좌표 찍고 와가지고, 카네기 멜론도 이렇게, 카네기 멜론도 뭐 이렇게 뭐라지, 조아린다는 팀노버 이러면서 내가 하지도 않은 말 하고 있고, 그러면 약간 아예 작정하고 온 거예요. 작정하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와, 자기들 뭐 고연봉자인데, 막 고연봉자인 컨셉을 잡고 와가지고, 막, 아무튼 셋이서 다 아는 사람 같아. 아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정중하게 그런, 게 무례하게 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들한테 무례하게 좀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례하게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다들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는 이렇게 자고 있느라고 몰랐거든요. 그래서 한 2시쯤 와가지고 딱 봤는데, 난리가 난 거야. 근데 나는 그런 거 얄짤없거든. 나 그냥 보고서 뭐야 이상한 새끼들이네 이러면서 그냥 바로 난 강퇴거든, 무조건. 그러니까 나 무조건 차단이거든, 그런 애들. 왜 스트레스를 받아? 뭐 박애주의자야? 모든 사람을 사랑할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늘 얘기하지, 모두 잘 될 수 없어. 피라미드야, 인생은. 그럴 수가 없어요. 모두 잘 되는 방법을 얘기해봐. 어떻게 할까? 성적을 없앨까? 그러면은 서울대도 없애야 되네. 그럼 진짜 프랑스처럼 그렇게 만들어야 되네.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 이렇게 만들어야 되네. 이게 지금 좋은 거예요? 난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을 스탠포드나 그 서울대생들을 차등화 시켜가지고 저 친구도 똑똑하다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면서 막 그런 거를 다 평준화 시키려고 그래. 그러면은 다 교복 입어. 그러면 다 교복 입고 다녀. 그냥. 그러니까 취향이란 걸 존중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이게 되게, 내가 무슨 말 하다 여기까지 왔지. 아무튼 뭔가 이상한 어그로꾼들이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너무 못되게 군 거야. 그래가지고 내보냈죠. 나는 근데 아까 어쨌든 저는 확실히 그 사람에 따라 사람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사랑받을 생각도 없고 좀 이상한 애들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죠. 아무튼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얘기가 나온 거야, 이 대기업 코테 얘기가. 이게 보면은 팀노바 여기 뭐 글 대신 보시면 아시겠지만, 팀노바는 굳이 코테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대기업에 보낼 생각이 모르겠는데, 코테 준비를 2달 정도 시키면은 보통 좋은 평가를 얻게 할 자신 있어요. 팀노바 졸업생 수준들이면 진짜 대박이거든요. 근데 이거 문제풀이가 알고리즘 문제풀이 부분이라서 제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코딩 테스트는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을 검증하는 좋은 코드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면 별로 상관이 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 문제를 풀어서 그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수능 마냥 그렇게 나오는 문제를 하는 거 실제 실무랑 거의 이렇게 연관성이 없다. 그거 2달 동안 공부하는 차라리 다른 거 공부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주의예요. 근데 대기업들이 그렇게 처음에 1차원적으로 걸러낼 때 많이 쓰잖아요, 면접 전에. 실제로 저 문제를 다 풀고 나서 통과한 애들 중에 면접 기회가 생기는 느낌으로 보통 대기업이 면접 전형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코트 준비 이거를 시켜가지고 그거를 그 앞에 들어가서 면접 보려고 2달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거지.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고 코트 준비를 한다고 해서 그게 마치 현업에서 막 되게 많이 쓰이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렇게 그렇게 느낄 수는 있어. 근데 그거는 수학을 외워서 푸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공식을 외워서 푸는 거랑. 진짜 수학을 잘하려면 제 생각엔 그 수학을 이해하고 발견하는 그런 프로세스, 생각보다 되게 창의적이고 관찰이 많이 필요한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워서만 풀이하다 보면 결국엔 수학의 그 본연의 매력을 못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대학교에 들어가는 수학까지는 범주가 정해져 있을 때는 그렇게 외워서 하면은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현업이라는 거는 범주가 정해진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저 혼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7년 전에부터는 저 혼자 좀 고독하게 이런 얘기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문제를 잘 푸는 친구들이 생기는 장애 상황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주장을 하니까 이걸 동조하는 많은 CTO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그렇게 또 팀장급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뽑아봤는데 애들이 되게 부족한 경우가 많더라라고
하고, 오늘도 그런 분들이 한 두 분 정도랑 이렇게 톡도 하고 이렇게 댓글도 달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상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코딩 알고리즘 강사하던 친구 있어요. 이 문제 되게 잘 풀어. 신동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지금은 개발 되게 잘하는데, 졸업생이고 고연봉으로 갔는데, 근데 이 친구가 팀노바 오게 된 계기가 알고리즘 문제를 못 풀어서 온 거예요. 아까 못 푼 게 아니고 문제는 기똥차게 푸는데 개발이 안 되더래요. 근데 이런 사례가 알고리즘 가르칠 수 있을 만한 강사예요. 심지어 잘 풀어 이런 거. 기똥차요. 그 다음에 삼성이랑 LG 대회에서 거의 막 10위권에서 20위권 사이 와가지고 지금 삼성 들어간 이제 중도 포기자분도 계세요. 그분도 처음에 오실 때 그러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풀이는 제가 6년 가까이 준비해서 되게 잘한다. 근데 내가 실제 개발이 잘 안 되니까 그게 많이 힘들다라고 해서 오셔가지고 가르쳐 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다니까요. 생각보다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근데 이게 실제 실무랑은 거리가 좀 있어요. 근데 저거를 팀노바에 2달 시키고 있어요. 왜? 왜 그래야 하죠? 일주일만 4천대로 가는데? 아니 그냥 4천 이상 준다고 웃돈 받고 가는데? 우리가 4천 불렀는데 4,500 준다는 데도 있었고, 4천 불렀는데 4,200 준다는 데도 있었고, 4,400 준다는 데도 있었고, 그럼 불러보라고 하는 그 대표님들도 되게 많았는데? 그런 분들이 또 심지어 우리 애들한테 엄청 잘해주시는데? 굳이 왜?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연봉 평균 보세요. 그 자코리아 대졸 신입 연봉 평균 4,086만 원이야. 우리가 4,017만 원이거든요. 근데 금융 쪽은 원래 연봉 세고, IT 정보통신 보면 3,767만 원, 3,700만 원이에요. 우리가 더 높잖아요. 우린 고졸 포함이고, 여기 대졸 신입 평균 연봉 얘기하고. 이런 거 봤을 때 왜? 왜 굳이 저걸 2달 준비를 해야 하죠? 이런 거죠. 아, 그럼 너희는 평생 대기업을 못 갈 거냐라고 하는데, 대기업이 여러분들이 경력자로 가보세요. 저런 문제풀이 엄청 시키나? 안 시켜.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진짜 막 좋은 조건으로 가는 사람들이 문제풀이 시킨다고? 야, 그거 누가 풀고 앉았냐? 현직자들이, 경력자들 좀 개쩐 애들이 그거 풀고 앉았겠어요? 물론 그거 푸는 사람도 있겠지. 미쳤다고 그러고 있어. 내가 좋은 조건, 지금 개발자 부족하다 그러는데 어떻게 회사에서 그렇게 뻗팅기고 있어요. 신입들은 애초에 뭐 이렇게 실무 경험이 없으니까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팀노바 기준으로 저는 늘 그래요. 야, 너네 나중에 대기업 가고 싶으면 중소기업에서 니네가 졸라 잘하고 그러면서 대기업 가면 진짜 좋다. 왜냐면은 작은 기업에서 해볼 거, 그러니까 거의 작은 기업에서 향기도 거의 개발 쪽에서는 메인일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기업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잘 못하면은 진짜 그지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못하면 되게 그지 같고 연봉도 낮고 그러지만 연봉을 높게 받고, 그 대신에 그만큼의 오는 일들, 회사의 거의 모든 일들을 내가 좌지우지해야 되는 되게 영향력이 높은 개발자일 수밖에 없어요. 작은 스타트업에서는. 그런 개발자가 되면은 사실 진짜 열심히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너무 빡세. 그 상황에서 사수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스스로 발전하는 프로세스를 저는 지향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이만큼 있는데 어떤 친구 요만큼밖에 안 갖고 와. 그러면은 요만큼 선에서 더 발전할 수 있을 정도만 알려주지, 일부러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무슨 강의 자료 같이 이렇게 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준다고 해서 걔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실제 히트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어떤 프로세스를 전달을 했을 때 실제로 그게 이 친구한테 얼마나 유효한가를 보고 보통 교육을 하는 편인데, 그런 관점에서 중소업 스타트업에서 빡세게 일하는 것만큼 그 사람 빨리 느는 게 없어. 그리고 그 작은 기업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볼 기회가 있거나, 그 기업이 망해서 다른 기업을 이직해야 될 때 이 2가지 상황을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 2가지에서 배울 점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최종 목표가 뭐예요? CTO가 되는 거잖아요. 최고 기술 책임자가 되는 게 사실은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개발자로서는 가장 존중 많이 받고 그 회사를 책임지는 사람들인데, 물론 대기업 CTO들 되면 좋겠지만, 대기업 CTO는 여러분들 네이버 예전에 CTO이셨던 분은 실리콘밸리에서 개발하시던 분이에요. 거기서도 이제 날고기고 하던 그런 분들 데려와요. 삼성에서도 소프트웨어 학과장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삼성 소프트웨어 학과장도 해외에서 소프트웨어 학과장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진짜 막 엄청나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이상은 거의 그런 리더급에 있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대부분 이게 실리콘밸리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지금도. 그게 팩트입니다. 어쨌든 그런 걸 여러 가지 종합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 미래를 보셔야 돼요. 한 10년 뒤, 저는 지금 이쪽에 17년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1차원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그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많은 가치들이 지금 뭐 코트 준비하는 친구들, 특히나 알고리즘 문제풀이 준비하는 친구들은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하겠지. 근데 결국엔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내가 회사에서 결국엔 실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아웃풋이 잘 안 나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애가 생긴 유형이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그렇게 하느니 돈 자체는 많이 받을 수 있겠지. 당장은. 근데 그런 개발자가 얼마나 버틸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까? 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일단 가서 빡세게 일하는 게 최고다 생각해 나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산전수전 겪고 연봉 1,000만 원씩 올리세요 저렇게. 사장이 나를 절대 못 자르게 만드세요. 그게 최고지. 안 그래? 이상이 뭐가 있어? 아무튼 그 어그로 끄는 사람들 때문에 저는 근데 어그로 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히 해명해야 될 부분은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싫어하는 거는 역시 알고리즘 문제풀이 외워서 하는 그런 방식 자체를 되게 싫어하는 거고 그거는 제 취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연봉 4천 이상 갈 수 있다는 걸 충분히 보여줬고 고졸들 친구들도 그렇게 가는 걸 보여줬고 그 이후 팀노바의 연봉 상승률이 이렇게 높고 그리고 대기업에 가고 싶으면 그냥 가라 이거지. 팀마다 전형은 의외로 달라요. 여러분들 무조건 코트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테는 무조건 보겠지만 알고리즘 문제풀이 무조건 보는 것도 아니고 저 코테로 여러분들 1차원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그 다음에 면접 전형이나 뭐 트러블 슈팅 경험이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물어봐요. 그런 식의 전형을 많이 하는데 그게 뭐 두세 달 걸리는데 두세 달까지 하느니 난 저 5달 하느니 5달 동안 연봉 4천대로 그냥 나는 돈 받겠다. 경력 5개월 쌓겠다. 저러다가 떨어지면 4, 5달 버리는 거 아니에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굳이예요.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굳이. 노프 팀장의 방식이 있고 그 방식으로 트레이닝된 친구들은 부작용이 별로 없어요. 저 코딩 테스트 알고리즘 문제풀이로 할 거였으면 전 애초에 학원 차리지도 않았어요. 저는 교육기관에 그렇게 했으면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난 그냥 개발자 쪽에 오히려 더 있었고 이쪽에 더 특화시켜서 더 기계인 팀장이랑 팀 꾸려가지고 차라리 개발 회사를 차려서 개발하고 있겠지 굳이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그 팀노바 강사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개발도 짱짱하지. 지금 팀노바 팀원들도 개발 짱짱하지. 어디 가서 계속 상 타고 있지. 우리가 아웃풋적으로 그 별로라고 증명할 만한 게 없어. 연봉도 높잖아. 결과를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좀 웃긴 것 같아 사람들 좀. 갈릴레이의 마음을 내가 조금은 이해하겠다니까. 그래도 지구는 공전한다 이 새끼들아. 얘기하고 싶을 정도야 진짜. 아무튼 굳이 와가지고 어그로 끌고 굳이 와가지고 고연봉자 코스프레 하면서 굳이 와가지고 연봉 4천대 되는 애들한테 굳이 공격을 하고 못되게 구는 이유가 뭘까? 나는 굳이 아까 그렇게 뭐 고연봉이고 잘나신 분들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음. 아무튼 신문을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대충 제가 그냥 적어놨는데 중2병 걸린 사람 마냥 내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외워서 하는 알고리즘 문제는 부작용이 있다. 보통 그러면은 근데 대기업 가서 잘하는 애 있는데요 라고 하잖아요. 알고리즘 문제 풀이도 하고 기존에 개발도 많이 해본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은 팀노바가 교육한 1년 반 이상 공부한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팀노바에도 그것만 뛰어난 거 아닌데 커뮤니케이션도 되게 뛰어나고 어떤 개발 쪽에 대한 이제 세계관의 이해나 상식이나 습관적인 부분이 되게 좋아서 멀티 플랫폼도 되게 잘하고 특정 플랫폼 하나만 하지 않아요. 향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나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왜냐면은 내가 맞다는 거 증명하려면 10년 넘게 걸리겠더라고. 왜냐면은 우리 졸업생들이 이런 소식들이 전해주는 거를 꾸준히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졸업생들 진짜 훌륭해요. 그래서 전 졸업생들이 어떻게 보면 저의 작품이자 저의 어떤 제자들이자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대상이라 생각하고 만약에
졸업생들이 문제가 많이 생겼다면 난 이렇게 당당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코칭했고, 그 당시에도 저는 하루에 막 13시간, 14시간 강의한 적도 있어요. 한 팀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정도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에 나는 후회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장르가 여러 개인 거죠. 알고리즘 풀어서 대기업 갈 사람 가세요. 내가 누구 가지 말래? 가서 그냥 잘해. 열심히 해서 잘 돼. 그럼 되지. 근데 내 관점에는 그건 리스크가 많다는 거, 이런 부작용이 많다는 거죠. 이런 친구들이 나한테 상담이 많이 오는데, 그럼 내가 이런 걸 아는데 저런 걸 시키겠어?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하면 나쁜 건 없어. 하면 나쁜 건 없습니다. 제 기준에 중요도가 낮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이 강사마다 강의 스타일이 있고 어떤 관점이 다른데, 우리 교육기관에서는 절대 저런 방식을 그렇게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모르겠어. 대기업만 한번 보여줄까 싶기도 해. 한번 일단 대기업만 가는 거 보여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굳이 중소기업에서 배울 거 엄청 많은데, 중소기업에서 진짜 대기업보다 연봉 더 받고 가는데, 그리고 사장님들이 우리 애들 너무 이뻐하고, 우리 애들 진짜 주요 요직에 앉혀놓고, 그러니까 얘는 정말 엄청난 책임감과 막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서도 저한테 그렇게 너무 힘들어요, 팀장님.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되게 불안불안해 하거든. 근데 이제 배운 대로만 잘하면 잘 된다라고 얘기 많이 해주거든.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이제 또 1년 뒤에 가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난단 말이야.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그 열심히의 가치를 알아, 얘네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정말 주요 개발자로 딱 꼽혔을 때 그 연봉도 대기업 못지않게 받고, 그러면 솔직히 뭐가 문제인데? 이것만큼 멋있는 게 어딨어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만약에 진짜 사장이 감탄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근데 그 생각은 해봐야 돼. 대기업에서 좋은 연봉 받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을 뭐 5천을 받고 들어갔어. 5천 갖고 들어갔는데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이렇게 뭐 1년에 6천을 번다고 칩시다. 많이 벌죠.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또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봉 협상을 했어. 그럼 대기업 뭐 한 500 올려준다고 칩시다. 500을 올려줬다고 쳤을 때 그 내후년, 후년이 보통 5,500, 그러니까 5,000 기준으로 플러스 알파 인센티브 1,000만 원 치고 500이면은 그 5,500, 뭐 6,000, 뭐 6,500, 7,000, 7,500,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르겠지. 근데 이렇게 올라도 나쁘진 않아요. 그 대기업에서 좀 괜찮은 포지션에서 일하면은 그래도 괜찮을 거야.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긴 힘들겠죠. 근데 그건 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중소기업은 인센티브 같은 건 이런 느낌으로 주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CTO가 되는데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지분이 무서워요. 만약에 팀너버 기준으로 4천에 갔는데 보통 여기서 인센티브 다 줘요. 회사들이 인센티브 다 줍니다. 플러스 알파로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데 이 4천에 문제는 4천에 연봉 협상을 했어.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회사 진짜 중요하다고 하면 진짜 1,000만 원도 올릴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는 뭐 논외로 하고, 한 500 정도는 솔직히 팀노바 기준에서는 그렇게 올리는 게 어렵지 않다. 열심히 제가 알려준 대로만 한다면, 열심히만 한다면 500은 그렇게 어려운 편 아니에요. 근데 4,500이 됐어, 내후년에. 근데 만약에 이 회사에 내가 CTO인데 지분을 1%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회사의 성장에 따라서 1%의 가치가 어마어마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회사의 그 평가 금액에 따라서. 나중에 엑시트 했을 때 1%가 나중에 몇십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 1%, 예를 들어 회사를 300억에 팔면 이게 한 3억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것보다 되게, 물론 300억 가치가 되는 회사 정도라면 어느 정도 임직원들이 이미 있겠죠. 근데 그 이상의 가치를 평가받는다면 좀 얘긴 달라지겠죠. 그래서 뭐 그거 말고도 사실은 임직원들이 그러니까 임원들이 가진 혜택들이 워낙 많아서. 그리고 재밌잖아. 내가 리더가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용의 비늘이나 꼬리가 되기 전에 닭의 머리가 돼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니, 중소기업에서 그렇게 하면 되게 잘 뽑아요. 대기업들이 그렇게 보수적이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런 면에서는. 내가 뭐 커리어 괜찮으면 뽑는다니까. 아무튼 몰라.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대기업 갈 기회가 엄청 많은데, 소개해준다는 사람도 너무 많고, 나만 보면 왜 이렇게 좋아해,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되게 많았는데, 나는 일단은 대기업 특유의 그 분위기가 싫어. 자유롭지 않은 분위기가 싫어. 나는 내가 가진 철학을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가진 개발적 관점을 자유롭게 개발하는 곳이 좋아서 이제 작은 기업에서 차라리 CTO하고, 기존에 없던 서비스를
그 CEO 분이랑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막 만들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 나는 그런 걸 좋아해서 그런지 좀 물론 대기업도 그러지 않다라는 건 아닌데 좀 아무래도 지금 시스템이 굉장히 강하죠. 큰 기업에 비해서 규칙도 강하고 시스템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워낙에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다 통솔을 하다 보니까 좀 강할 수밖에 없어요. 갔으면 되게 잘했을걸? 근데 대기업 나쁘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경력자로 팀노바 기준으로 저는 친구한테는 오히려 중소기업에 갔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신 다음에 경력자로 갈 생각을 하시라고. 다 보면 경력자 채용이야. 대기업 보세요. 우리 대기업은 대기업 출신만 뽑습니다. 이러지도 않아요. 중소기업 출신도 대기업 많이 가요. 뭔가 처음에 들어가는 걸 이렇게 집착을 해. 전형적인 그냥 전형적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생각이라니까. 그렇듯한 게 사실은 함정인 경우가 많아요. 저는 제 소신껏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시킬 거고 알고리즘 문제풀이를 외워서 하는 거는 진짜 그러니까 2개월도 팀노바 기준으로 2개월 정도 하면은 대기업 충분히 붙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정말 이제 아예 코딩 처음 하는 친구가 알고리즘 테스트 이퀄 뭐 이렇게 볼 게 너무 두려워. 이퀄 무슨 코딩 이렇게 생각할까 너무 두렵다는 거죠. 절대 아니거든. 특히나 외워서 코딩을 한다는 건 진짜 있을 수 없는 거거든. 아유 몰라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